무시할 수 없는 마음의 경고 신호, 무례함의 표적이 된 당신에게. 이상하게 대화만 하면 묘하게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고 돌아오면 어딘가 모르게 불쾌하고 그 대화 내용이 며칠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내 소중한 일상을 갉아먹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 사람과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는 항상 내 에너지를 통째로 털린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며 스스로를 탓하셨나요? 하지만 그건 당신의 예민함 때문이 아닙니다. 상대가 당신의 심리적 경계선을 침범했을 때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아주 정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그런 무례한 사람들이 유독 당신 주변에 머무는지, 왜 당신을 표적으로 삼는지 그 비겁한 심리적 기제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나를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을 긋고 나를 지켜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대처법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무례한 사람들의 상황별 케이스. 당신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요? 첫 번째, 당신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감정 배설형.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이제 막 현관문을 닫고 한숨 돌리려는 찰나 어김없이 전화벨이 울립니다. 발신인은 역시나 그 사람입니다. 전화를 받으니 늘 그렇듯 안부 같은 건 없습니다. 다짜고짜 인격 모독에 가까운 비난과 욕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감정의 폭격에 가깝습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욕설과 항상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말들. 말투는 늘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뿐입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같은 내 공감은 상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본인의 말을 일방적으로 쏟아부을 쓰레기통이 필요할 뿐이니까요. 어느덧 1시간이 다 되어가도록 상대는 쉴 새 없이 본인의 감정 오물을 내게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본인의 분풀이가 끝나면 마치 할 일을 다 마쳤다는 듯 미련 없이 전화를 뚝 끊어버리죠.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습니다. 애초에 당신의 기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전화는 끊었는데 방금까지 들었던 고함과 날선 비난, 욕설들이 귓가에 계속 맴돕니다. 온갖 부정적인 잔상들로 머릿속이 어지럽고 온몸의 진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입니다. 내 소중한 저녁 시간이 상대의 화풀이로 오염되어 버린 거죠.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말은 하고 있지만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가득 찬 화를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사람들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감정 배설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에게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본인 안에 가득 찬 감정 우물을 언제든 쏟아버릴 수 있는 늘 열려있는 안전한 쓰레기통일 뿐이죠. 이들은 당신의 따뜻한 공감 능력을 악랄하게 착취합니다. 당신을 이용해 본인의 부정적인 에너지는 털어버리고 그 텅 빈 자리에 당신의 에너지를 뺏어 채워가는 겁니다. 상대는 한결 가볍고 후련해진 마음으로 잠들겠지만 그 오물을 뒤집어 쓴 당신은 밤새 불편한 마음으로 지끈거리는 두통에 시달리며 잠을 설치게 됩니다. 두 번째, 나를 은근히 깎아내리며 자존감을 채우는 비교 우위형. 겉으로는 누구보다 친한 척하지만 대화 곳곳에 날선 가시를 숨겨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걱정이나 친분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와 웃는 얼굴로 당신의 자존감에 아주 깊은 상처를 냅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무례하게 툭 던지는 말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너 왜 이렇게 살쪘어? 옷이 좀 작은 거 아니야? 그 옷 나한테 진짜 잘 어울리겠는데? 근데 솔직히 너한테는 너무 안 어울린다. 걱정인 듯 포장하지만 그 끝은 늘 당신의 약점을 향해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성과나 형편을 대놓고 비하하기도 하죠. 너 이번 시험 떨어졌다며? 이번 시험 좀 쉬웠다던데. 다음엔 꼭 붙어야겠다. 라며 당신이 들인 시간과 노력을 깎아내립니다. 이들은 당신의 인간관계까지 본인의 발 아래 두려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멋대로 평가하고 내 인간관계의 선택권마저 가로채려 듭니다. 그들은 은연중에 급을 나누고 당신을 본인보다 한 단계 아래로 두어야만 비로소 안심하는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당신은 존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본인의 초라한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언제든 밟고 올라설 수 있는 비교 대상일 뿐입니다.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건 당신이 믿고 터놓았던 고민이나 아픔이 칼날이 되어 돌아올 때입니다. 내가 힘들게 털어놓았던 고민이나 속마음을
그들은 기억해 두었다가 비겁하게 이용합니다. 야, 너 친구 별로 없잖아. 나 아니면 누가 너랑 놀아주겠냐? 라며 웃으며 던지는 그 말 한마디, 혹은 내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콤플렉스를 건드리며 넌 이게 문제라니까. 저번에 그 일도 그래서 그렇게 된 거 아냐? 라고 아픈 곳을 후벼파기도 하죠. 믿었던 사람에게 터놓았던 나의 고민이 칼날이 되어 돌아올 때 그 수치심과 배신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도 우리는 선뜻 화를 내지 못합니다.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겠지라며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거나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인가 싶어 깊은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세요. 당신의 상처를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은 결코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픔을 영양분 삼아 본인의 우월감을 키우는 정서적 포식자일 뿐입니다. 세 번째, 시도 때도 없이 나의 경계를 침범하는 자기중심형. 이들에게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가 아니라 본인의 편의를 위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소품에 가깝습니다. 평소엔 내 안부조차 묻지 않던 사람이 본인이 심심하거나 아쉬울 때만 다급하게 연락을 해옵니다. 정작 내가 보낸 카톡이나 고민 섞인 말들은 며칠째 읽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내가 정중히 거절하면 오히려 나를 까탈스럽고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이들은 늘 무례한 요구도 당당하게 합니다. 앞뒤 사정 설명도 없이 지금 당장 돈 좀 빌려달라며 일방적인 요구를 하기도 하고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당연하게 뺏어가기도 하죠. 하지만 당신이 최소한의 선을 긋기 시작하면 그들은 당신의 경계를 벽이라고 비난합니다. 친구 사이에 야박하게 왜 이래? 너 원래 이렇게 계산적인 애였어? 라며 비난하고 결국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죄책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함께 있을 때도 당신의 의견이나 기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메뉴판 한번 보여주지 않고 여기 이거 맛있어. 그냥 이거 먹자. 라며 본인 마음대로 주문을 하고 약속 장소도 본인의 동선에만 맞춰 일방적으로 정하고 통보해버립니다. 심지어 선물을 줄 때조차 당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요구나 취향에 대한 존중 없이 본인이 주고 싶은 것, 혹은 이런 선물을 주는 자기 자신에 취해 스스로 만족할 만한 물건을 선심 쓰듯 던져줍니다. 받는 사람의 기쁨보다 주는 본인의 생색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반응이 필요할 뿐입니다. 친밀함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아무렇지 않게 침범하며 본인의 욕구만을 최우선으로 밀어붙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내가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내 취향과 시간, 내 감정은 단 하나도 존중받지 못했다는 허탈함이 밀려오죠. 나의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무참히 짓밟히고 나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관계에서 나는 그저 상대의 만족을 위한 도구였을 뿐이라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유독 당신을 표적으로 삼을까? 그런데 문득 이런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왜 하필 나일까? 저 사람은 왜 유독 나에게만 이토록 무례할까? 그 답은 씁쓸하게도 당신의 배려와 침묵에 있습니다. 심리학에는 심리적 경계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심리적 경계선이란 나의 감정과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세운 내 안의 기준점입니다. 타인이 나를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만의 최소한의 안전거리인 셈이죠. 이 거리를 설정해 두어야만 내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고 어느 지점부터 불쾌한지를 스스로 명확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나를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 안전장치가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경계선을 설정하는 핵심은 내면의 불편함이라는 침범의 신호를 예민하게 알아차리는 것에 있습니다. 상대의 무례한 농담에서 느껴지는 모욕감, 내 에너지를 빼앗길 때 드는 억울함 같은 불쾌한 직감이 바로 심리적 경계선의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감지했다면 상대에게 여기까지가 나의 선임을 명확히 말하고 일관되게 지켜내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누울 자리를 알아봅니다. 타인의 경계선을 툭툭 건드려보며 탐색하고 상대가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느 지점에서 저항하는지를 확인하죠. 그들이 계속해서 선을 넘는 이유는 갈등 상황의 어색함을 견디지 못하는 당신의 성향을 본능적으로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불쾌한 행동에 기분 나쁘다는 표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무슨 짓을 해도 안전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준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보상이 주어지는 행동을 반복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꾹 참았겠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침묵은 그들에게 감정 해소라는 강력한 보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 정도까지 해도 괜찮겠다는 위험한 학습을 시켜준 셈이죠. 행동심리학적으로 보면 무례한 행동에 대해 아무런 제지가 없을 때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행동에 대한 동의나 허용으로 제멋대로 해석해버립니다. 결국 갈등을 피하려던 당신의 선한 의도를 상대는 당신의 경계선을 마음껏 짓밟아도 좋다는 정서적 면죄부로 악용해버린 겁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가 아니라 그들의 감정을 언제든 받아내는 편리한 도구로 여겨집니다. 즉, 마음대로 휘둘러도 저항하지 않는 다루기 쉬운 상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런 비겁한 생존 방식을 선택하게 된 걸까요? 그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그들의 비겁한 민낯, 미성숙한 방어 기제. 자, 이제 우리는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 그들은 굳이 주변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오물처럼 배설하며 선을 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실은 누구보다 자존감이 낮고 초라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사라고 부르는 아주 미성숙한 방어기제로 설명합니다. 방어기제란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불안이나 열등감 같은 고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심리적 장치를 말하죠. 하버드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자 성인발달 연구의 권위자인 조지 베일런트는 인간의 방어기제에도 성숙도의 단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통에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적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가장 높은 성숙한 단계의 사람들은 갈등이 생길 때 운동으로 에너지를 승화시키거나 유머로 상황을 유연하게 넘기며 건강한 방식으로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보호합니다. 반면 투사는 자신이 가진 내면의 못난 모습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 화살을 밖으로 돌리는 행위입니다. 내가 가진 열등감이나 수치심을 마치 상대방의 것인 양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례한 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무능해서 느끼는 불안을 네가 일을 똑바로 안 해서 짜증난다며 타인의 탓으로 돌리거나 본인의 비뚤어진 마음을 너는 왜 그렇게 성격이 꼬였니? 라며 상대를 공격하는 식입니다. 결국 상대가 당신에게 퍼붓는 그 투사는 베일런트가 분류한 단계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하는 미성숙한 방어에 불과합니다. 무례한 사람은 사실 속으로 나는 무능하고 초라해. 나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인정하는 순간 스스로가 무너질 것 같으니 뇌가 생존을 위해 현실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네가 잘못해서 내가 화가 난 거야. 라며 화살을 외부로 돌려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감정의 덤핑이라는 현상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가득 찬 열등감 덩어리를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없어 만만한 당신에게 배설하고 도망가는 비겁한 행위죠.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할 정서적 근육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아이가 떼를 쓰듯 자신의 고통을 타인에게 던져버리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죠. 자기 감정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타인을 깎아내려야만 하는 그들은 본인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미성숙한 상태인지를 스스로 보여줍니다. 스스로를 돌보림이 없는 자존감 거지들이기에 타인을 밟고 올라서서 얻는 가짜 우월감과 누군가를 비난할 때 느끼는 그 찰나의 권력감이 비참한 삶을 버티는 유일한 생존 방식인 셈이죠. 그들은 당신의 취약함을 본능적으로 캐치해 본인의 초라한 자존감을 채우는 정서적 뱀파이어일 뿐이며 웃음의 가면을 쓴 비겁한 약탈자일 뿐입니다. 무례한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키기, 단호하게 선을 긋는 대처법,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신호 보내기. 우리는 그들에게 더 이상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내가 결코 만만한 타겟이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반응의 속도 늦추기. 2초의 침묵. 상대가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당황해서 억지로 웃어주거나 상황을 수습하려 하지 마세요. 그럴 땐 하던 동작을 멈추고
무표정하게 2초간 상대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이 짧은 침묵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상대는 본능적으로 느낄 겁니다. 아, 이 사람이 내 말을 불쾌해하고 있구나. 예전처럼 만만하지 않네. 라는 압박감을 주는 것이죠. 당신의 침묵은 그 자체로 강력한 신호이자 경고가 됩니다. 두 번째, 명확한 감정의 언어 전달하기. 당황해서 말이 안 나올 때는 짧고 명확하게 당신의 상태만 전달하세요. 비난조가 아니라 담담하게, 방금 그 말은 내가 좀 당황스러운데?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라고 툭 던지는 겁니다. 이건 싸우자는 선전포고가 아닙니다.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나의 불편함에 초점을 맞춰 말함으로써 내가 지금 나의 심리적 경계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정확히 인지시키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물리적, 정서적 거리 두기. 연락과 만남의 횟수를 단호하게 제한하기.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방법은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겁니다. 상대가 서운해할까봐 혹은 관계가 끊어질까봐 전전긍긍해 하지 마세요. 연락을 줄이고 만나는 횟수를 단호하게 제한하세요.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에너지를 타인의 화풀이를 받아내는데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이 물리적으로 멀어질 때 비로소 당신의 정서적 공간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 곁에 둘 의무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내 곁에 둘 사람을 스스로 구분하고 선택하세요. 나를 존중해주는 이들에게 써야 할 소중한 에너지를 나를 갉아먹는 이들에게 낭비하며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례한 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건 상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는 건 결국 나 스스로를 방치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삶에 무례한 이들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세요. 기꺼이 그들에게 불편한 사람이 되세요. 습관적인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 당신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자신의 감정을 삶의 1순위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신을 향한 가장 진실된 예의이자 배려입니다.